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날도입니다. 진짜 저번 주는 더할 나위 없는 주였죠. 제가 저번 주에 방송 말미에 KT 삼성 키움의 9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했는데, KT 삼성전 결과가 2승 4패입니다. 2승 4패 올라가겠습니까? 너무 지금 굉장히 지난주에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KT하고 삼성을 상대로 졸전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았을 수가 없지. 한번 봐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승 2패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었던 매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연전인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윤영철이 돌아와서 잘 던져줬기는 했는데요, 이번 주 1회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회 실점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경기, 끌려가는 경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5월 20일 KT전 한번 볼게요. 자, 1회 실점하고 1회 점수 내고 1회 빼고는 투수전 아닌 투수전을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장성호한테 홈런 맞고 흐름이 훅 넘어갔습니다. 뒤늦게 최영우가 추격에 홈런을 때렸는데요, 좋은 흐름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회 땐가 2회 땐가 쫓아갈 수 있는 무사 1, 2루 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6, 7번이 이우성 최원준입니다. 제발 이 이름들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성 최원준 무사 1, 2루에서 번트를 대는 게 맞는 상황이었어. 근데 번트 하나 성공을 못 시키고 주자를 못 보내. 그 다음 타자 최원준이 병살을 칩니다. 무사 1, 2루에서 1사 1, 2루가 되는 거고 거기서 병살이 나와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서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쫓아가야 될 때서 쫓아가질 못하는데 프로들이 그럴 수 있는 거냐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작년 우승팀입니다. 요 정도 찬스에서는 쫓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번, 7번에 현재 가장 못 치고 있는 타자 둘을 한 번에 배치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 6번, 7번이 그 경기에서 아웃카운트를 몇 개나 먹었는데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이거는 이우성 최원준 선수가 기회를 줬을 때도 계속해서 못 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는 코칭 스텝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화요일 게임을 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투수가 윤영철이라고 하면 윤영철이 일주일에 2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윤영철이 나올 때마다 1회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체력 배분을 하지 말고라도 전력 투구를 던져야 돼요. 1회라도 잘 넘겨야 돼. 그래도 이 초반 실점만 아니었으면 두 게임 정도는 더 비빌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시작 자체를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5월 21일 게임, 여기는 제가 입중계를 했죠. 입중계를 해봤는데 괜히 이날 해가지고 기분만 더 상하더라고. 사실 고영표 선수가 이날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요,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기보다는 볼이 훨씬 많았어요. 저와 같이 야구를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자꾸 떨어지는 체인지업 볼이 들어올 타이밍에 그냥 계속해서 붕붕 돌려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여가는 삼진이에요. 고영표 선수의 떨어지는 체인지업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참아주는 게 생각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칭 스텝도 이렇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경기 중반에 작전들을 짜줘야 되고 이 흐름에 어떻게 끊어볼까, 항의라도 해보든가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나와가지고 말이라도 해보든가 해야 되는데, 뭐 개입을 해야 될 때서는 개입을 안 하고 개입을 안 해야 될 때서는 뜬금없이 나와서 뭐 김도현 기를 죽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21일 경기에는 계속해서 오선우한테 찬스가 걸렸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스윙 삼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언이 안 나오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칭 스텝에서 분명히 개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야, 너 2번 동안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삼진 먹는 거 알아 몰라? 알면 만약에 투 스트라이크 됐을 때 직구 같아 보이면 그냥 한번 참아봐, 이렇게 말을 해봐도 되고, 이 오선우 선수를 욕할 게 아니고 오선우 선수가 3삼진을 당할 동안 도대체 이 타격 코치는 뭐를 하고 조언을 안 해주고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실망했다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한 방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관에서 온
이 찬스 날림으로 인해서 진 게임이었고요. 이거는 선수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좀 코칭 스텝의 개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5월 22일 KT전 8대3으로 승리했고요. 자, 김도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도영이 살아난 이유가 명백합니다. 일단 페스트볼의 타이밍이 맞고 맞추다 보니까 김도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양현종이 정말 진짜로 역투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게티는 초반 실점, 1회 실점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이 1회는 무조건 잘 넘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역투를 해주고 정말 투구수 아껴가면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으나 초반 실점이 좀 아쉽다. 다만 역전을 당하자마자 동점을 만들어서 따라갈 힘이 생겼고 그 뒤로 우리 투수진들이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누가 뭐래도 양현종이 잘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 게임부터 이우성 또 못 치겠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타들은 아니었지만 빠른 타구가 중견수 쪽으로 투수 스쳐서 지난 타구 이런 타구가 나오다 보니까 점점 살아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정말 양현종의 대역투가 불펜도 아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로 나와놨던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편했던 게임이고 그래서 5월 22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양현종에 의한 게임이었고 김도영이 살아나고 있다. 최용우는 여전히 잘한다 라는 리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월 23일 삼성전 7대6으로 신승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2패하고 2승을 한 상태예요. 2승을 하게 만든 게임이고요. 약간 불안한 거는 내일의 실점이 좀 늘어나고 있다. 기아 운영에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작년에 내일을 보면 거의 오무원에 가까운 투수였거든요. 올해는 6이닝 이상을 던지려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올해는 더 이닝을 많이 던지려고 승부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로테이션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내일 나오는 날 빠따들이 존나게 못 쳐. 이날 처음으로 이렇게 쳐준 건데 이날도 아마 승리투수 최지민이 됐을 겁니다. 내일이 승리투수는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환장하게 하는 이우성 당신은 대체 이번 경기는 진짜 매우 잘했어요. 경기 끝나고 MVP가 됐을 정도로 잘했어요. 제가 이 경기도 보면서 이우성이 나올 때마다 왜 쟤한테 걸리냐 이 표정으로 봤어요. 진짜로 쟤 진짜 왜 이러냐 했는데 쳤어. 그 다음에도 또 쟤 나왔어. 아까 뽀록이었는데 아까 뽀록을 한번 쳐버렸는데 또 쳤어. 좋아, 그래, 제발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하면 누가 욕을 하냐. 그래, 이번 경기는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영의 존나 개 큰 홈런, 나 진짜 어디까지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 큰 홈런이 나올 때까지는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 다음에 최지민이 몸쪽으로 잘 들어간 공인데 못 던진 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잘 던진 공인데 김영우 선수한테 맞았어요. 그 상황에서 좀 깔끔하게 막았으면 좋을 건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혜영까지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어쨌든 나와서 세이브는 했습니다. 기아의 마무리는 어찌됐건 정혜영이에요. 그리고 5월 24일 삼성전 4대8 패입니다. 이날 비 와가지고 우천 중단됐던 경기인데 기아가 석점 내면 삼성 석점 내주고 기아가 김도영으로 홈런 치면 삼성도 근데 삼성이 요거 1점 내는 거는 번트였나 뭐였나 투수가 토스했는데 사람한테 맞아버렸잖아요. 그래서 1점 났잖아요. 근데 야수가 좀 아니란 게 뭐냐면 1루에서부터 홈까지 들어오는 걸 못 막았다는 게 그게 아니란 거지. 근데 그래, 거기까지는 잘했어. 투수전 타자 점수 잘 나왔어요. 최지민을 올렸어요. 그래, 전날에 네가 맞은 거는 김영웅이 잘 친 거다 하고 올렸어. 근데 볼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내려야죠. 우리는 1위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의 야구 필요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상우를 올릴 거였으면 최지민이 볼질을 했을 때 바꿔야 됩니다. 최지민 하루 이틀 겪고 왜 모든 팬들은 아는데 당신들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에 한 번씩 올라와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방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지민 선수는 지금 우리가 자원 불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1군에 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 선수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으면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삼성전 2대3 끝내기 패. 와, 이거는 진짜 열받아요. 9회 말에 지면 끝나는데 아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에 우리가 1점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2점을 바로 주고 끌려다는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막는 조상우를 너무 길게 갔어요. 그냥 한 이닝만 하지 한 이닝 더 하려다가 초구에 적번했어. 이거는 뭐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초구 적번이라 그냥 상대방이 잘 쳤다고 보는 수에, 근데 너무 한가운데기는 했어. 상대방이 너무 잘 쳤다고 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하나 더 솔직한 말로,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라팡런이었잖아. 솔직한 말로 라팡런이었잖아요. 챔피리였으면 워닝트랙에서 잡히는 거잖아. 우리는 왜 라팡런도 못 쳐? 그리고 정혜영은 아끼려다가 그랬는데 지금 당장 이겨야지. 마무리 아껴서 뭐합니까? 다른 팀들은 막, 그리고 다른 때는 포아웃 세이브도 많이 올리더만. 그리고 우리 팀 특징 햄스트링. 박정우가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 터졌습니다. 너무 뼈 아픕니다. 이거는. 왜냐? 왜 뼈 아픈 줄 아세요? 중견을 김호령을 쓰더라도요, 우리가 최원준을 풀타임으로 또 봐야 돼요. 아니면 이우성 최원준을 달고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뼈 아프다고 봐요. 일주일의 리뷰. 솔직히 4승 2패는 할 수 있었던 일주일이었으나 오히려 벤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벤치 개입이 없어서 최악의 게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김석환, 윤도현, 황대인이 잘해줘야 되기만 바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야구를 최용우, 김도영만 하는가? 매번 새로운 히어로들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엄지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매번 포수를 말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팀은 김태군이 최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4년 25억 욕을 먹더라도 타격, 수비 모두 김태군이 현재 기아의 제1포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 기아. 부족한 에버리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아에서 이 에버리지가 높은 타자들 같은 경우는 김도영, 최용우밖에 없습니다. 김도영, 최용우만 막으면 끝이에요. 홈런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야구라는 게임이 안타, 홈런만 출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출루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사실은 몸에 맞아도 출루를 하는 거고, 볼넷을 골라서 나가는 것도 출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볼넷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투수를 괴롭혀줘야 돼요. 내가 안타를 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대방 투수가 투구수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절묘하게 들어온 거 커트를 해주고 하면서 투수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컨트롤을 못하게 방해를 해주면서 커트 아니면 골라내고 하면서 공을 많이 던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다 했을 때는 아웃이 되더라도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 타자들은요, 2할 때 초반 타자들이 초구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든 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물론 쳐서 나가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못 치는 투수들한테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루도 발 빠른 선수한테 그린라이트를 주잖아요. 발 빠르고 도루 센스 있는, 주루 센스 있는 선수한테 그린라이트를 주듯이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할 오픈짜리 하나 먹고 쳐. 이렇게 하면 한 개라도 더 던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개라도 더 던지게 만드는 건데 그게 없습니다. 출루를 목표로 잡고 출루라도 하려고 커트해가면서 상대방 투수를 괴롭혀가면서 해서 나가서 어떻게든 김도영, 최용우한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아 야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항상 코칭 스텝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다 아는 건데 진짜 우리 코칭 스텝만 모릅니다. 최정 선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타석, 왜 몸에 맞는 볼이 맞냐면 타석 진짜 안쪽까지 붙어 있습니다. 타석 진짜 안쪽까지 붙어 있으니까 몸쪽 잘못 넣으면 맞아요. 근데 그게 실투로 오면 후려 갈기는 거거든. 한국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최정이에요. 그런 최정 선수도 맞기라도 하려고 가장 안쪽으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정의 5분의 1도 못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코칭 스텝의 기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출루율이 무조건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자, 코칭 스텝이 개입이 있어야 할 때와 스텝이 들어오면 안 될 때를
너무 모릅니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코칭 스텝의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요 굉장히 힘들었던 팀이 예전 SK입니다. 김성근 SK요. 왜냐? 김성근이 너무 개입을 막 현란하게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리게 하는 것도 코칭 스텝의 일환도 하나고, 아까 같이 오선우 같은 선수가 같은 구종의 같은 코스로 똑같이 삼진을 당할 때 뭔가 하나라도 이 코칭 스텝에 어느 정도의 개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저번 주 한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 1회 실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점수를 내놓고도 실점한 경우도 있고요. 1회 실점이 죄악입니다. 특히 윤영철이 공을 굉장히 잘 던졌지만 전부 다 1회 실점이 있습니다. 1회 실점은 죄악입니다. 선발 투수들이라면 1회 실점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선발 투수들의 가장 어려운 이닝은 1회하고 5회여야 됩니다. 왜냐면 1회는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우리 팀이 나갈 수 있는 거고, 5회는 본인이 스무스하게 잘 넘겨야 6회, 7회까지 던질 수 있는 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번 주 한정으로는 우리는 1회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실점을 하다 보니까 팀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가야 되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오래 달리기 못하는 친구들의 생각, 나는 천천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야지. 뒤따라서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가려면요, 이 사람을 나중에 지쳤을 때 추월을 하려면 2배, 3배의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2배, 3배의 힘이 더 들다 보니까 초반 실점을 하면 우리는 우리 팀의 2배, 3배 힘을 더 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실점은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출루에서 이어지면, 내가 출루를 하면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야구는 출루를 했을 때 내가 1루를 나갔어요. 1루를 나갔으면 2루를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안 그러면 병살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자가 편하게 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어찌됐건 2루를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팀에는 빠른 주자들이 꽤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도루 센스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김도영 선수 굉장히 빠르죠. 최원준 대주자로서는 원래는 쓸만해야 됩니다. 근데 주루 센스가 없죠. 그리고 김규성도 도루는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어찌됐건 나가면 도루를 시키거나 대주자를 써도 2루를 보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한방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루를 안 시키니까 병살이 나옵니다. 제발 도루 좀 시켜라 좀. 발에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망의 햄스트링. 솔직히 햄스트링 우리 기아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햄스트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내 잘생긴 얼굴 어디 갔어? 자, 햄스트링이란 왜 이렇게 오셔야죠? 자, 잘 보세요. 여기 근육이 햄스트링입니다. 터미널 아니에요. 여기 근육이 햄스트링이에요. 여기 넓적다리 두 갈래끈이라고 해요. 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햄스트링이 여기를 이렇게도 해주고, 여기 종아리 근육이랑 이어주는 데가 햄스트링 근육이에요. 자, 햄스트링은 가속을 감속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김도영 부상당할 때 보셨죠? 1루에서 2루 가려다가 돌려다가 감속하다가 끊어진 거예요. 햄스트링 강화를 시킬 수 없는 근육이라고 하는데 러닝 부족이 맞다고 해요. 많이 늘려주고 유연해야 되고요. 종아리 근육까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쫙쫙 이렇게 단련을 시켜버리면 더 햄스트링이 탱탱해져요. 햄스트링이 탱탱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고무줄 이렇게 쭉 잡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유연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고무줄도 늘렁늘렁한 고무줄 쭉 당겨봤자 안 끊어집니다. 근데 탱탱한 고무줄 있잖아요. 탱탱한 고무줄 이렇게 탁 치면 탁 맞으면 아픈 거, 탱탱한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햄스트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근육을 탱탱하게 만들 게 아니고 늘렁늘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러닝이고 그게 유연성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훈련할 때 유연성 훈련에 굉장히 적게 했다. 유연성 훈련을 좀 안일하게 봤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아만 맞냐? 기아 햄스트링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이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자주 터진다고 합니다. 이 탱탱하게 단련되어 있는 거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연성
하면서 진짜 기아한테는 필라테스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헬스장보다 필라테스장. 그래서 좀 유연성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가 햄스트링이라는 부위는 다 알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실 부상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기아에만? 이라는 생각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햄스트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칩시다. 효자손인데 요게 햄스트링이라고 치면 이렇게 구멍 조금씩 찢어지면서 그 사이에 구멍이 나는 게 1단계입니다. 그거는 한 일주일 쉬면 낫는데요. 근데 이 햄스트링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당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찢어지면 한 달이에요. 찢어지면 한 달.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햄스트링이 이렇게 당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급정거를 하거나 했을 때 찢어진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 자체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붙이는 데는 6주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햄스트링에 대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희 팬들의 바람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프로란, 김성근 감독이 최강야구에서도 했던 말인데요.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모두 프로입니다. 프로라는 거는요, 자기 분야에서 못하면 욕을 먹고요,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프로거든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모두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프로예요. 그러면 야구 선수들도 프로 야구 선수들이에요. 연봉을 받고 야구라는 일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분야에서 못하면 욕을 먹고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하면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프로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프로 야구라는 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프로 스포츠 모두 생산성이란 건 단 1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 없어요. 그냥 공놀이일 뿐이에요. 근데 왜 프로 야구인가? 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프로라는 거에 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팬은요, 이 사람들이 프로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못하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맹목적인 비난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은 돼요. 제가 하는 것도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더 잘했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가 한번 해보지, 지가 잘해보지, 지가 하면 잘해보라 하지, 요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패배의식입니다. 내가 못해도 지금까지 봐온 걸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프로에도 안 가본 놈이 야구는 잘하세요? 저 조기축구에 방송하는데 손흥민에게 감차 가르쳐 주고 올게요. 하세요. 본인 채널 열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크크크 거리면서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패배의식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패배의식이거든요. 패배의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 내가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냐고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프랑스랑 축구를 하는데요, 그 월드컵 본선 게임 말고 평가전을 프랑스랑 하는데 우리가 막 이기고 있어. 2대1로 막 이기고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직 프랑스 이기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패배의식입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패배의식에 쩌들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패배의식 중에 가장 심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의 잔재이고 일제가 심어놓고 간 거예요. 조선 것들은 맞아야 된다, 맞아야 잘 듣는다. 요 말 저 지금도 듣거든요. 특히 막 국사는 맞아야 잘 나와 막 하면서 TV 때리는 할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패배의식에 쩔어져 있는 사람들. 그냥 팬이기 때문에 방송도 하는 거고, 팬이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하는 거고, 팬이기 때문에 여기 코칭 스텝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말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 자체가 패배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야알모 팬들이 더 잘 봅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야알모 팬들이 여기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오히려. 그래서 야알모 팬들이 더 잘 봅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운영인 거예요, 지금 운영이.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로야구의 존재의 이유니까요. 지금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누신 분들도 전부 다 기아 타이거즈라는 구단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들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도 당신들이 프로이고 당신들을 좋아서 하는 겁니다.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참 기분 좋게 게임 이 리뷰를 했는데 이번 주는 보는 내내 좀 힘들었어요. 저번 주죠? 저번 주 게임 보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 주는 또 키움전부터 아니겠습니까? 키움 3연승 하기를 또 바라보면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 응원하고 있을 거잖아요. 한번 또 일주일 한번 보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